2011년 11월 15일 오전 6시 30분경 중국 허페이시 시내의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성 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동네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살 걷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직전 집 앞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왜냐? 집에 자기가 키우는 개 주려고. 혹시나 뭐 먹일 거 있나 싶어서 막 뒤진 거예요. 그러다 아싸 뭔가를 발견합니다. 소고기처럼 생긴 고기 몇 조각. 아, 이거 우리 강아지들 주면 좋겠다. 바로 챙겨서 들고 올라갔죠. 강아지에게 주워온 고기 덩어리 몇 개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 나니 문득 쓰레기통에 고기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 건물 앞 쓰레기통으로 나옵니다. 또 뒤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빨간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챙은 그 빨간 봉지를 쓰레기통에서 쓱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챙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빨간 봉지 안에 있었던 건 사람의 손과 아직까지도 흥건하게 흘러져 있는 피. 놀란 챙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레기통 포함 주위 쓰레기통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인의 두개골과 함께 다른 쓰레기통에서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 확인 결과 고인의 나이대는 한 22살에서 26살 사이 젊은 여성으로 보였어요. 사망 원인은 질식사. 시신을 부검했을 때 부검인은 여성의 시신에서 남성의 정액을 발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몸에 엄청난 타박상이 있었어요. 즉, 이 여성 사망 직전 기절할 만큼의 강한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사망한 젊은 여성은 누구였을까? 사망한 여성은 시신이 발견된 허페이시 출신의 왕 샤오린이라는 여성.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젊은 여성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도대체 이 가해자는 무슨 생각으로 아침에 주택 쓰레기통에 떡하니 시신을 버려둔 걸까? 경찰은 각종 자료와 단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질이 아주 안 좋은 강간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담반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범죄가 발생한 이 허페이시의 감시 시스템은요, 아주 완벽한 편이었습니다. CCTV나 여러 가지가 이 사건에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용의자가 한 명 추려집니다. 그의 이름은 왕지룬.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 주변에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날 밤 왕지룬이라는 이놈이 이 무슨 비닐봉지 같은 걸 검은 색깔이나 빨간색 비닐봉지 같은 걸 막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힌 거예요. 거기다 한 쓰레기통에서만 보인 게 아닌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 여기저기에서 목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이 왕지룬 시신이 발견된 한 주택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기다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게 피해자인 왕샤오린의 통신 기록을 딱 확인해 보니 웬걸 그녀의 마지막 통화 상대자가 왕지룬이네. 왕지룬과 왕샤오린 둘이 아는 사이였네.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이에 경찰은 바로 왕지룬을 체포한 뒤에 이 피해자 왕샤오린의 몸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었잖아요. 남자 DNA.
몸에서 나온 범인의 DNA와 왕지룬의 DNA가 같은지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두 DNA는 일치. 너구나 이 새끼. 그렇게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왕지룬. 그런데요, 왕지룬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사람들은요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이놈 왕지룬, 사망한 왕샤오린의 아버지와 오랜 절친, 친구 사이였고, 거기에 모자라서 자기 절친의 딸인 왕샤오린과도 거의 제2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친 친구의 딸을 건드렸고 죽인 거거든요. 이 사건의 전말이요, 아주 역겹고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인 왕샤오린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놈이에요. 대략 나이대가 어땠겠습니까? 왕샤오린은 24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은요 61살이었습니다. 왕지룬은 왕샤오린의 아버지와 같은 마을 사람이자 어렸을 적부터 오래된 절친 사이였습니다. 왕샤오린의 아버지는요 직업상 출장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가 빌 때마다 그 자리를 채워준 건 왕지룬이었습니다. 왕샤오린이 아주 어릴 때부터 거의 아버지가 출장 갈 때마다 왕지룬의 가족이 도맡아서 이 왕샤오린을 봐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샤오린의 입장에서는 이 왕지룬이 또 한 명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었겠죠. 피해자인 왕샤오린은 어렸을 적부터 예의 바르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지룬과 그의 아내는요 왕샤오린에게 몰래 용돈도 자주 주면서 되게 이뻐했어요. 어릴 때는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왕샤오린이 10대가 되고 10대 중반이 되고 여성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새끼가 왕샤오린을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샤오린의 가슴이 언제 저렇게 나왔지? 아이, 이제 역겹네요 진짜. 왕샤오린이 1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왕지룬은 그녀를 더 자주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왕샤오린도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1%도 의심하지 않았죠. 잘 지냈던 사이였으니까.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할 때마다 거부 안 하고 가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촉이 있잖아요. 이 왕지룬 아저씨가 날 쳐다보는 게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은근슬쩍 자꾸 내 허벅지 만지고 팔뚝 만지고 뭔가 기분이 썩 좋지가 않고 불편해. 보는 사람이 없고 기회다 싶으면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왕샤오린을 만져대니까 왕샤오린이 점점 왕지룬의 집을 가기 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2011년 11월 14일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집에는 왕지룬 혼자밖에 없었어요. 왜냐, 6개월 전에 왕지룬의 친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았으니 친엄마인 왕지룬의 와이프가 도와주러 6개월 전부터 딸 집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왕지룬 혼자 집에서 지낸 거예요.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11월 14일 그날도 외로움에 사무쳐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니까 그 어린 왕샤오린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 애를 한번 안아봤으면 막 이상한 생각. 에이씨. 그러니까 이때 왕지룬이 왕샤오린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올 게 뻔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 머리를 쓴 거예요. 왕샤오린한테
샤오린, 나 지금 위가 너무 아파서 집에 약도 없고 힘들어서 그런데 네가 약국 가서 약 좀 사와 줄 수 없겠니? 이 말에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늘 자기를 딸처럼 잘 대해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왕샤오린이 알겠다고 약 사서 가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약을 사서 왕지룬의 집에 딱 갔을 때 이때 이놈은요 침대에 넋하니 누워서 매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기, 아픈 척. 이걸 보고 왕샤오린이 물 한 컵을 따라서 약을 꺼내 왕지룬 머리맡에 놨어요. 여기 약 있으니까 드세요. 그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보내주겠습니까? 아, 잠깐만 하더니 준 약을 딱 먹고는 또 왕샤오리는 막 만지기 시작하네. 아이, 약국에 약이 있었나봐. 아이, 아저씨가 미안하다 하면서 허벅지 만지고 또 이러니까 또 불편해진 왕샤오린이 얼른 그 자리를 뜨려고 한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서 왕샤오린이 딱 일어나니까 왕지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이때 이놈 입에서 나온 말은 왕샤오린, 아저씨 돈 많아. 아저씨랑 한번 자주면 아저씨가 돈 많이 줄게. 오늘 아저씨랑 자자. 이 무슨 개소리야. 우리 아빠 친구고 늘 잘해줘서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새끼가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본 거야? 아, 아저씨 좋아요. 같이 자요. 하겠습니까? 왕샤오리는요, 이 늙고 무례한 노인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빡 질렀어요. 아저씨 미쳤냐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지룬을 더욱더 폭발하게 한 왕샤오린의 한마디. 나 당신이 나한테 한 말 한 짓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돈 줄 테니까 같이 자자고 한 거, 만지고 다 한 거, 이거 당신 가족들 하며 우리 아빠 하며 경찰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이 말에 왕샤오린은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 이후에 왕지루는 무서워졌습니다. 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생각한 게 토막이었던 거예요. 집에 있는 식칼로 토막 내고 봉지에 담은 후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쓰레기처럼. 여기서 웃긴 건요, 이 왕지룬이요, 재판장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왕샤오린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샤오린과 자기는 계속적으로 비윤리적인 이런 성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날 살인은 내가 한 게 맞다. 왕샤오린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욱해서 죽였다. 그런데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한 거다. 이 말 진실인 걸까요? 왕지룬의 이 말이 진실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인의 몸에 수없이 남아있었던 폭력 흔적들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 왜 그렇게 뒤지게 때렸습니까? 그리고 왕샤오린의 주변인들을 다 탐문수사했을 때 그녀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다녔다? 이런 걸 뒷받침할 만한 말들 전혀 없었고요. 왕샤오린은 성매매 전과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미쳐가지고 젊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다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까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정말 악마 중에 악마죠. 거짓말. 결국 중국 법원은 파렴치한 이놈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한화로 약 4억 원 이상, 4억 이상의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은요, 해외든 한국이든 의외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냥 안면이 있는 지인이든. 참 오늘 사건은 정말 아버지의 친구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가까이 지내왔던 아저씨가 속으로는 이상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역겹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너무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